텔레콤에 근무하는 김태경입니다. 제 시간이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남아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위해서 남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이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밴 서비스가 있고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겠느냐. 특히 인터넷 서비스가 최근에 상용화되는 추세인데 특히 상용화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상용화 현황 그리고 국내의 밴 서비스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나라는 8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 사용 제도를 상당히 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밴 시장이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다수가 지금 출연했고 상품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수익을 올리지를 못하고 사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터넷 비영리 학술 연구 목적인데 이 인터넷 서비스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 비영리 학술 목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서비스가 사실 영리 목적으로 상용 서비스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용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사실 이 상용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사실 정확한 통계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약 50% 정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잡지에서 제가 본 거에 의하면 60% 그리고 아까 한국통신의 송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7월호에 보면은 이영식 씨가 쓴 인터넷 기사를 보면 거기 한 20에서 30% 정도가 상용 서비스 정도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상용 서비스의 이용이 학술 연구 목적의 이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상용 서비스 되는 부분과 밴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한번 정립을 좀 해보자 하는데 그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다파 미국 방송 연구 계획기관이랄까요? Department of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이 1969년입니다. 그래서 알파넷을 모체로 해가지고 이게 80년도 초반에 학술 부분과 학술 연구 부분과 국방 부분이 분리되면서 당시에 미국 과학재단 NSF의 슈퍼컴퓨터 네트워크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87년도부터는 메릿 메릿인데 MERIT입니다. 지어졌는데 미시간주 연구교육기관이고 90년도부터는 ANS라는 회사에서 NSF의 운영 주체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이할 사항인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ANS는 IBM, MCI 그리고 메릿이 합작으로 해서 만든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NSF넷이 NRAN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성장 내용은 자료에 참고를 하시고 이 내용은 NSF의 운영 자료에서 인용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의 상용화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배경은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굳이 학술 연구 목적 외에 일반 기업이라든가 그 영리 목적으로도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뭔가 서비스인데 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그 일반 기업들로부터의 요구가 상당히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NSFNet이 그 주 백본 왕이면서 그 미국 과학재단에서의 그 Acceptable Use Policy, 즉 학술 연구 목적 외에는 NSFNet를 쓸 수가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까 일반 기업이나 그 일반인들이 이 NSFNet를 사용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다라는 게 가장 큰 그 인터넷 상용화의 배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돼가면서 네트워크 운영 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좀 더 단순한 망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경과를 보시면은 이 ANS, 즉 그 IBM, MCI, 그 메릿이라는 기관이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가 그 NSFNet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기업으로부터의 그 커머셜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NSF와 이 ANS가 합의한 결과가 그 NSFNet를 상용 서비스로 개방을 하자. 그래서 그 ANS는 ANS 코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91년도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당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망적으로 재투자를 한다라는 그 전제를 갖고 이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타 인터넷 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 ANS가 NSFNet을 운영을 하면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뭔가 그 상용 서비스의 독주를 막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좀 더 영세한 그 인터넷 사업자들이 CIX, 즉 커머셜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1991년도에 결성이 돼서 이 알터넷, 서프넷, PSINet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성을 해서 ANS 코어에 대응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3개의 네트워크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그 다음 페이지에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도 좀 큰 네트워크들이 여기 카이스트가 연결돼 연구망이 연결되어 있는 서프넷, 스프린트사가는 스프린트 링크, 알터넷, PSInet 이런 데들이 같이 결성을 해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라는 그 협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다이얼로그, 세계 최대 그 데이터 뱅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다이얼로그사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텔넷 다이얼로그컴 해가지고 이 정보 검색 서비스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전화망, 그리고 공중 데이터망, 그 CD-ROM 이런 방법으로 사실 그 제공을 하다가 인터넷 연결을 하고 나니까 이 학술 연구기관 쪽에 이 이용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그 다이얼로그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메일 사업자들, MCI 메일, 컴퓨터 서버 이런 데들이 그 인터넷 이용자와 그 일렉트로닉 메일 교환이 가능하도록 그 허용을 하고 그 부분적으로 거기에 약간의 수수료를 더 받으면서 이 인터넷 이용자의 메일 교환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파이 같은 경우는 이메일 교환 외에 인터넷에 그 텔넷을 허용해가지고 델파이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기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금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프로디지는 아직 제공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용 서비스가 성공한 제 나름대로의 요인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상당히 자유스럽게 연결돼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나사, 디파트먼트 에너지라든가 이러한 그 NSFNet의 그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일단 그 상용 서비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그 자체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망으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검증돼서 안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프로토콜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렴한 정액 요금인데 지금 이것이 이 공중망, 일반 그 밴망에 비하면은 요금이 70에서 80%까지 싸다라는 그러한 이 내용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국내 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은 1983년도에 국제 패킷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X25를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OSI 모델을 따르는 건데, 당시에 당시에는 그 다중화 기기를 도입을 해서 미국의 그 패킷망과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개시를 했었습니다. 이 상용 서비스가 1983년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국내 그 국가 연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그리고 기업체 연구소들이 그 해외의 정보 검색용으로 대부분 쓰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그 국내 패킷 서비스가 개시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통신망은 만들었는데, 사실 통신을 하는 뭔가 그 DB라든가 뭐 PC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사용이 상당히 저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9년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 PC 서브나 캐텔 그리고 이런 메일, MHS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히 좀 더 보급이 되기 시작한 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그 정보 검색 부분은 물론 그 전에 시작을 했지만은 PC 서브는 89년도 그리고 지금은 이 천리안으로 이름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하이텔 서비스가 PC 통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국내 주요 그 서비스 현황을 보면은 일단 네트워크 분야에 이제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이제 데이컴네트 그리고 그 하이넷피, 포스넷, 하이벤, 쌍용넷, 스탁넷, 이것은 증권전산의 이 스탁넷이고 이건 쌍용 컴퓨터의 쌍용 넷 그리고 현대전자의 하이벤 뭐 이런 네트워크 삼성의 SGS의 S넷도 있습니다. 그리고 PC 통신 서비스를 보면은 천리안이 있고 하이텔, 포스서브, 코리아네트의 인포서브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 서비스는 지금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밴 사업자들이 많이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X400을 근거로 하는 메일 서비스는 이제 데이컴 메일 400과 KT 메일이 지금 MH 서비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EDI 서비스들도 여러 업체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PC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입자가 지금 상당히 늘다가 올해 와가지고 좀 정체가 되는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약 한 8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이텔이 지금 한 7만 6천, 7천 정도, 그리고 포스서브가 한 2만 2, 3천, 인포서브가 1만 정도를 아마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특히 전화요금의 10분제, 그리고 인상, 이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상당히 좀,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최신부에서 집계한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우리나라 밴 서비스에 맞게 추천됩니다. 지난 5년간 약 4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92년도가 약 한 2,8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아침에 최신부 통신정책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일단 정보화 촉진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 국가기관 전산망들을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단말기 보급도 계속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2010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광통신망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정보통신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즉 이 경쟁을 통한 이 경쟁력 강화. 그래서 아마 민간 사업자를 상당히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이 돼 있고, 외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 정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이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바탕으로 이 밴 사업의 발전 추세를 좀 전망해 보면은, 일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가구 1단말기 시대도 곧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이용자의 고품질 서비스 요구는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거지만, 지금 이제 통합화 그리고 고속화, 이에 따른 고속화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전산망이 그 T1 뭐 이상의 그 망으로 그 재편하고 이러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출현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 해외 사업자도 94년부터 이제 밴에 대한 그 전면 개방이 9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그 시장이 잠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뭔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의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이 될 것이다. 그럼 국내에 그 인터넷에 대한 상용 서비스에 대한 이 전망은 어떻게 되겠느냐? 죄송합니다. 이거 의지 필요한 거죠. 시간이 40분까지인데 맞추려다 보니까 상용 서비스에 대한 발전 전망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은, 일단 오늘 아침에 그 KT 송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KT가 그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상용 서비스가 사업자가 출연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공중망과도 이 접속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부가 서비스와 접속을 할 것이다. 즉, 저희 회사 나름대로 제공하고 있는 그 메일 서비스라든가 천리안 이런 것들을 지금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 이메일을 교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 지금 이 인터넷의 그 상용 서비스 부분의 위상이 이 정립이 되면은 뭐 그런 부분들을 곧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요 과제를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백본망이 돼야 되겠다. 구축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구축이 가능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은, 이 백본망이 돼야지만 뭔가 이 기관망과 민간망과 민간망의 그 자유스러운 접속, 활발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회선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이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속망과 기관망, 그리고 민간망, 사설망 이런 것들의 위상이 사실은 지금 모호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NLAN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느냐, 이것이 민간 주도가 돼야 되느냐, 국가 주도가 돼야 되느냐, 그 문제는 특히 상용 서비스가 이러한 네트워크에 제공이 됨에 따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망을 통해서 이 영리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위상 자체를 아직 미국에서도 정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상 정립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공공 DB를 공개를 하고 이 정보 서비스의 질을 지금 사실 좀 높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터넷이 않는 보안 문제, 뭐 대부분의 해커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이 인터넷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자유스러운 연결을 뭔가 보장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